자, 190페이지 모평균 추정에 대해서 한번 시작을 해볼게. 자, 모평균 추정이 뭐냐면은 이렇게 모집단이 있을 때 모집단에서 n개를 추출했다 치자. 그럼 n개는 우리가 이제 표본의 크기라고 배웠었지. 그럼 그 n개를 추출한 집단을 우리가 표본 집단이라 그랬어. 그럼 이렇게 표본 집단들이 있겠고, 그 표본 집단들의 평균을 우리가 x바라고 해서 얘네들을 표본 평균이라고 했잖아. 그러면 이 표본 평균을 가지고 모집단의 평균을 조사하는 거야. 즉 추정하는 거죠. 누굴 가지고? 표본 평균을 가지고. 그럼 예를 들어서 어떤 느낌이냐면, 자, 어떤 학교에 전교생이 있어요. 그럼 전교생의 수학 점수를 조사하고 싶어. 그럼 전교생의 평균이 모평균이 되겠지. 전교생의 수학 평균. 근데 그 전교생을 다 조사하기가 어려우니까 전교생 중에 일부분만 뽑아서 한 10명 정도를 뽑아서 그 10명의 평균을 구했더니 걔네들이 바로 표본 평균이 된 거죠. 그럼 그 10명의 평균이 예를 들어 70점이라고 한번 해보자. 평균이 10명의 평균이. 그래 놓고 얘네를 딱 보면서 모집단의 수학 평균은 지금 한 어느 정도다? 65점 정도 되겠다라고 이렇게 추정할 수 있겠죠. 또는 어떻게 추정할 수도 있어? 걔 10명의 평균을 가지고 모집단의 평균이 60점에서 70점 사이 요 정도 안에 들어오겠다라고 이렇게 추정할 수 있죠. 그럼 이 추정하는 방식이 둘 다 다른데, 이 위에 걸 보고 점 추정이라고 그러고요. 이 밑에 걸 보고 구간 추정이라고 그래. 근데 우리는 점 추정을 안 하고 뭘 하겠다? 구간 추정을 하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점 추정은 너무 정확도가 낮아요. 그래서 구간 추정을 하겠다는 거야. 그럼 지금처럼 이렇게 모평균이 어떤 구간 안에 들어있다라고 했을 때 이 구간을 뭐라 그러냐면 그 구간을 신뢰 구간이라고 해요. 이 신뢰 구간을 뭐라고 하냐면 모평균이 있을 거라고 우리가 추정해. 표본 평균을 가지고 모평균을 추정했을 때 모평균이 있을 거라고 추정한 범위 있지. 그 범위를 우리가 신뢰 구간이라고 해.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용어. 그다음 두 번째, 그 70에서 60을 빼면 얼마야? 10이죠. 걔가 바로 신뢰 구간의 길이라는 거죠. 즉 신뢰 구간의 양 끝점의 차가 바로 신뢰 구간의 길이.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뭐가 있냐면 오차라는 게 있어요. 오차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오차는 표본 평균과 우리 실제로 몇 명 뽑아서 나온 평균과 이 모평균 있죠. 실제로 전수조사에서 구한 모평균과는 완전히 똑같진 않겠지. 그래서 표본 평균과 모평균은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을 거다라고 해서 그 차를 오차라고 하는데, 누가 클지 작을지는 그때마다 달라지니까 절대값을 씌워서 얘를 보고 우리가 오차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이 세 개 공식만 외우면 끝나요, 오늘은. 그럼 지금부터 이제 이 세 개의 공식을 시작해 볼게. 자, 우선 신뢰 구간은 방금 말한 대로 모평균이 들어있을 거라고 추정되는 구간이잖아. 그럼 얘를 구하기 위해서는 우선 뭘 알아야 되냐면, 얘는 이제 기타 사항이요, 신뢰도라는 걸 알아야 돼. 위에다 적을까? 신뢰도. 그럼 신뢰도는 뭐냐면은 이 모평균이 이 구간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죠. 그럼 모평균이 이 안에 있을 확률을 얘기하는 거야. 그럼 고등학교에서는 신뢰도가 95%의 확률과 99%의 확률 두 개의 신뢰도만 가지고 조사를 해. 그리고 그 외에는 배우지 않아요. 그럼 지금은 95%로 한번 구해볼게. 그럼 95% 신뢰도로 어떻게 신뢰 구간을 구하는지 보면 바로 표준 정규 분포표는 항상 0에서 시작하지. 그래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의 넓이가 0.95가 되냐, 이거를 한번 찾아봤어. 표준 정규 분포표에서 봤더니 마이너스 1.96부터 1.96 사이의 넓이가 0.95. 다시 말해서 그 확률이 0.95가 된다는 거야. 그 말은 퍼센트로 보면 95% 확률이 되는 거죠. 그럼 얘를 누구로? 표준 정규 분포로 이렇게 확률을 구해봤을 때
얘가 바로 얼마가 돼? 0.95가 된다는 거죠. 그럼 얘를 가지고 누구를 추정하는 거냐면 이 모평균의 신뢰 구간을 지금부터 이제 공식을 만들 거야. 시작해볼게. 자, 얘는 누구를 표준화한 거냐면 바로 표본 평균을 표준화한 거예요. 그러니까 표본 평균에다가 표본 평균의 평균 빼고 표본 평균의 분산, 저번 시간에 배운 거죠. 이거는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렇게 표본 평균을 표준화 시켰었지. 걔가 마이너스 1.96 1.96이 되고 양변에다가 루트 n분의 시그마를 곱하니까 x바 빼기 m은 마이너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여기는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되더라. 그럼 여기서 누구를 구해야 돼? m이 남아야 되잖아. 그럼 이 둘을 한번 보자. m이 남아야 되니까 m이 1로 넘어가고 얘가 1로 넘어가면 결국 m은 x바 더하기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되고, 이번에는 이 둘을 보자. 가운데랑 얘. 그럼 m이 넘어가고 얘가 1로 넘어가니까 이렇게 되면서 x바 빼기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라는 요런 확률이, 이게 0.95가 나오다 이 뜻이에요. 그럼 여기서 봤더니 바로 얘가 누구야? 얘가 바로 모평균이 얘부터 얘 사이에 있을 거라고 추정된 바로 이 구간이 바로 얘가 신뢰 구간이 되는 거야. 이게 신뢰 구간이에요. 그럼 신뢰 구간의 이제 길이를 한번 구해보자. 아까 신뢰 구간의 길이는 어떻게 한다고? 얘에서 얘를 뺐죠. 그러니까 얘에서 얘를 빼니까 신뢰 구간의 길이는 정확히 x바가 지워지면서 2 곱하기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얘가 바로 신뢰 구간의 길이가 된다는 거지. 자, 마지막 이제 세 번째 오차를 볼 텐데, 오차는 어디에 나와 있냐면 바로 이 식에 이미 나와 있어. 이 식에 이미 x바와 즉 표본 평균과 평균의 차가 나와 있죠. 다만 뭐만 안 씌워져 있죠? 절대값만 안 씌워져 있지. 그럼 내가 얘를 절대값만 씌워서 옆에다가 적어보면 x바 빼기 m의 절대값은 작거나 같습니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돼. 바로 얘가 오차인 거고, 오차는 얘 이하라 그랬으니까 실질적으로 얘를 우리가 보통 오차라 그래요. 자, 여기까지 세 개의 공식을 증명을 끝냈어요. 그럼 이제 얘만 외우면 문제를 풀 수 있단 말이야. 지금 할 얘기가 좀 더 많은데 일단 제일 기초적인 것들만 하고 문제 풀고 좀 더 디테일하게는 뒤에서 설명을 할게. 자, 그러면 지금 뭐만 끝낸 거야? 95%만 끝낸 거죠. 그럼 99%를 끝내려면 이제 여기가 넓이가 0.99로 바뀌어야 된단 말이야. 그럼 0.99 넓이가 되는 거를 얘를 조사해 봤더니 얘가 뭐로 바뀌냐면 2.58로 바뀌는 것 뿐이에요. 그러면 여기 있는 애들만 다 1.96, 2.58로만 바꾸면 모든 공식이 다 바뀌겠죠. 그래서 얘네들을 선생님이 뭐라고 할 거냐면 신뢰 상수라고 할 거고, 보통 신뢰 상수는 K로 나. 그리고 이 신뢰도는 보통 알파를 뭐로 놓을 거냐면 알파로 놓을 거예요. 퍼센트로. 자, 이제 여기만 이제 정리하고 이제 문제 풀어볼게. 자, 보게 되면 이 신뢰 구간은 어떻게 된다? 모평균이 있을 거라고 추정되는 구간. 다시 말해서 x바 빼기 k라고 적을게. 왜냐면 이 1.96일 수도 있고 2.58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만 달라져서 신뢰 상수는 k라고 적을게.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그럼 n은 뭐야? 표본의 크기죠. 시그마는 뭐야? 바로 모집단의 표준 편차지. 모표준 편차야. 시그마는 얘 이상, 그리고 x바 더하기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게 바로 신뢰 구간 공식이 된다 이거죠. 그 다음 신뢰 구간의 길이는 얘에서 얘 빼니까 그냥 2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되겠고, 오차는 방금 여기 증명했죠? 1.96 곱하기, 근데 1.96은 k라고 하기로 했지.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그럼 여기서 이렇게 봤을 때 이 실내 구간의 길이의 정확히 절반이 오차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까지 증명을 한번 해봤어. 자, 이제 요 세 개를 가지고 문제를 풀고요. 여기서 조금 디테일한 설명들은 뒤에서 따로 정리를 한번 해보자. 자, 시작해볼게. 자, 몇 번이냐면 192페이지에 필수예제 6번부터 한번 풀어볼게요. 3개만 풀면 되죠, 오늘은. 자, 그럼 공식 3개 쓰면 끝난다 이거야. 자, 필수예제 6번부터 봐봐. 자, 어느 공장에서 생산되는 전구의 수명은 정균포를 따른대. 자, 어느 공장에서 생산되는 얘를 전구 수명이라고 생각해보자. 확률 변수를. 걔는 정균포를 따르고요. 따르는데 모평균은 우리가 몰라. 그리고 표준 편차는 몰라. 이런 상황이야. 그쵸? 자, 이렇게 돼 있는. 지금 어느 공장에서 생산되는 전구 수명의 평균과 표준 편차는 우리가 모르는 이런 상태야. 그래 놓고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그 모 집단에서 100개를 추출했다 그랬으니까 표본의 크기가 100인 거죠. 그래 놓고 그 조사한 100개의 평균을 구해봤더니 그게 얼마래? 1000시간이었대요. 그리고 그 100개를 뽑아놓은 애들의 뭘 구해봤대? 표준 편차를 구해봤더니 50시간이었대. 자, 그러면 다음 문제에서 95% 신뢰 구간의 신뢰도와 99% 신뢰도를 구하시오 그랬어. 자, 여기서 조금 이상한 게 하나 있을 거야. 뭐냐면은 바로 요 시그마 있죠. 이 시그마는 아까 뭐라 그랬지? 모집단의 표준 편차라 그랬지. 왜? 얘가 루트 n분의 시그마라는 게 누구의? 바로 x바의 정규분포표에 있던 애야. 평균과 루트 n분의 시그마의 제곱. 그럼 이 시그마는 실제적으로 모집단의 표준 편차예요. 근데 지금 이 정구 수명에 대한 평균도 안 알려주고 표준 편차도 안 알려줬어. 즉 모표준 편차를 안 알려준 상태야. 그래 놓고 뽑은 100명의 평균과 그 100명의 표준 편차를 알려줬거든. 선생님이 S라고 쓸게. S는 이 표본 표준 편차를 얘기해요. 그럼 얘를 엿다가 집어넣기에는 뭐야? 다르잖아. 얘는 모집단의 표준 편차인데 얘는 100명의 표준 편차란 말이야. 그러면 어디를 잠깐만 펴보냐면 190페이지에 여기 1번을 한번 볼게요. 여기 1번이라고 적혀있지? 읽어볼게. 모평균의 신뢰 구간을 구할 때 모표준 편차를 모르는 경우가 많고 표본의 크기 n이 충분히 크면 표준 편차의 값, 즉 표본 표준 편차의 값 s는 모표준 편차와 큰 차이가 없다고 본다라고 여기 적혀있죠. 이 1번에. 그 말은 이게 무슨 말을 얘기하는 거냐면 이 모집단의 표준 편차를 알고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단 말이야. 그럴 때는 어떻게 하라고? 이 추출한 애들의 표준 편차 있죠? 표본 표준 편차. 이 표본 표준 편차를 모 표준 편차라고 보고 문제를 풀어도 우리가 크게 상관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당연한 게 지금 우리가 하는 행동이 뭐야? 표본 평균을 조사하는 거죠. 표본 평균에 뭘 조사하는 거야? 실내 구간을 조사하는 거지. 그럼 표본 평균을 구하지 않고 조사하는 거잖아. 근데 뭔 소리야? 모평균의 값을 구하지 않고 우리가 구간을 조사하는 거잖아. 근데 모평균을 구하지 않았는데 모표준 편차를 구했다라는 건 모순이 일어나죠. 왜? 표준 편차라는 건 분산을 구해야 되는 거고 분산을 구해야 된다는 건 평균을 뺀 편차 제곱의 평균이란 말이야. 즉 평균을 구해야만 우리가 분산을 구하고 표준 편차를 구할 수 있는데 평균 안 구해서 지금 추정하는 건데 얘 표준 편차는 알고 있다? 오히려 이게 더 이상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고? 얘 표준 편차 모를 경우에는 그냥 표본 집단의 표준 편차 갖다가 얘를 뭐라고? 모표준 편차라고 봐도 무방하다. 요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럼 계속 가볼게. 자, 이래놓고 문제에서 이제 구하라고 한 게 90 몇 퍼센트? 99%와 95%죠. 그 문제를 보니까 단 하고서 괄호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 Z 절대값이 1.96 이하일 확률이.
0.959, Z 바가 2.581, 확률이 0.99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얘가 95%죠. 너 95%의 신뢰도로 조사할 때에는 신뢰상수 K를 누구로 해라? 1.96으로 하고 99%의 신뢰도로 조사할 때에는 신뢰상수 K를 2.58로 사용해라 라고 주어진 거기 때문에 1.96과 2.58은 외울 필요가 없다는 거야. 자, 그럼 시작해보자. 자, 실내 구간의 길이 구하는 공식. 얘에다가 이제 여기 있는 값들 적용만 시키면 돼. 자, x바가 1000 나왔어요. 그럼 1000에서 빼기 k. 자, 95%라고 하면 1.96이죠.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루트 n은 루트 100이지. 그리고 시그마는 50으로 쓰기로 했었죠. 얘 이상. 그리고 누구? 1000 더하기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얘가 10이니까 약분돼서 공 하나 떼지죠. 그럼 5랑 1.96이랑 곱하니까 얼마가 돼? 9.8이 되나요? 그러면 990.2가 되고 여기는 1009.8이 되겠죠. 그쵸. 그래서 정답이 얘가 바로 뭐가 된다? 실내 구간이 된다. 이렇게 결국 얘 공식에 있어서 누가 누구고 누가 누군지만 문제에 이렇게 적어놓고 그대로 이 공식에다 대입하면 되니까 이쪽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거야. 그러면 선생님 문제가 항상 이렇게 소수점으로 지저분하게 계산이 되나요? 한다면 대부분이 다 이렇게 지저분하게 계산이 돼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혹시 학교 선생님이 좋은 선생님이면 어떻게 해주냐면 요 신뢰상수 K 있지? 여기를 1.96으로 안 하고 교묘하게 이렇게 2라고 적어줘. 그러면 나는 여기에다가 1.96 안 쓰고 2라고 적어서 문제 풀어주니까 계산이 훨씬 깔끔하게 나오겠죠. 근데 학교 선생님에 따라서 달라요. 2라고 적어주는 선생님이 있고 그냥 1.96으로 적어주는 선생님이 있어서 그때그때 맞춰서 신뢰상수 K는 적어주면 되겠다. 요 정도까지만 정리하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99%죠. 그럼 여기 있는 K 자리에다가 2.58만 갖다가 집어넣으면 뭐가 나와? 똑같이 범위 나오겠죠? 결국에는 이 공식만 외워서 누가 누군지만 체크해서 대입하면 된다. 이게 첫 번째 문제였어. 자, 그럼 두 번째 993번 3페이지에 필수 예제 7번 문제로 한번 가볼게요. 자, 993페이지에 필수 예제 7번. 어느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무게는 표준 편차가 10인 정규표를 따른다. 이게 조금 모순인데 얘는 바로 알려줬죠. 뭐래? 어느 집단에 조사하는 애는 뭐는 모르는데 평균은 모르는데 평균은 뭔지 모르는데 걔네 표준 편차는 누구래요? 10이래요. 다시 말해서 모 표준 편차가 10이라고 얘는 알려준 거야. 평균은 모르는데 좀 모순이 있죠. 뭐 상관없어. 그냥 이렇게 쓰면 돼. 시그마는 10이구나. 요 정도로만 쓰면 돼. 자,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 이 제품의 무게의 평균을 95%의 신뢰도로 조사하래요. 그렇게 했을 때 신뢰 구간이 나오는데 알파 이상 베타 이하로 이렇게 나온대. 근데 베타에서 알파 뺀 값이 다시 말해서 누구야? 신뢰 구간의 길이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신뢰 구간에서 끝점에서 끝점을 뺀 값이 바로 신뢰 구간의 길이라 그랬지. 신뢰 구간의 길이가 베타에서 알파 뺀 값이 1.4 이하가 되려면 n은 최소 몇 개여야 되는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즉 몇 개를 추출했어야 되는가 이렇게 물어봤죠. 그럼 신뢰 구간의 길이 구하는 공식이 뭐였어? 얘였죠. 그럼 이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인데 k는 몇 퍼센트? 99%. 자, 문제 맨 밑에 단위라고 나오면서 1.96 사용하라고 나와있죠. k를. 그 다음 시그마는 10이고 n은 모르는 상태야. 몇 개를 추출했는지. 그럼 이제 얘가 누구야? 베타 빼기 알파니까 그대로 적용해보자. 이 k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는 10이야. 걔가 1.4 이하래요. 자, 그럼
어떻게 정리를 할까 봤더니 일단 10이랑 얘를 곱하면서 소수점 하나 밀어볼게. 그럼 19.6이 되죠. 10을 곱하니까. 그 다음 양변에다가 10을 곱할게. 그러면 여기는 루트 n분의 2 곱하기 196, 얘는 14가 되겠죠. 그럼 양변에 루트 n을 곱하니까 여기로 올라와서 여기까지 식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이제 14만 뭐 하면 돼? 나누면 되겠지? 근데 196이 정확하게 14의 제곱이죠. 그러니까 약분해서 14가 되니까 루트 n은 몇 이상? 28 이상이 되는 거고, 양변 뭐 해야 돼? 제곱해야 되죠. 그래서 28의 제곱 얼마지? 784가 나오죠. 그래서 n은 최소 몇 개는 이상은 추출해야 된다? 784개 이상은 추출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결국에 이 문제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구간이 주어지고 나서 베타에서 알파 뺀 값이 몇 이하다 했으면 얘를 우리가 뭘로 해석하자? 실내 구간의 길이라고 해석하자. 그리고 이 공식 그대로 적용시키면 되겠죠. 그래서 결국에 이 세 개의 공식을 가지고 노는 거기 때문에 공식만 알아도 거의 대부분 문제는 풀려요. 자, 마지막 하나만 더 정리하고 이제 다음 편에서 최종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194페이지의 필수예제 8번 보자. 표준 편차가 0.4인 정균포를 따르는 모집단의 평균을 그랬어. 그 말은 모집단의 표준 편차가 지금 현재 0.4가 된다는 거고, 그 모집단의 평균을 조사한대요. 근데 신뢰도 알파라 그랬지? 이 95%의 신뢰도로 조사를 했으니까 밑에 보니까 K 신뢰상수는 1.96이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 모평균과 표본평균의 차가 0. 방금 했죠. 모평균과 표본평균의 차, 다시 말해서 오차가 0.01 이하가 되도록 그랬어. 근데 오차는 우리가 식이 어떻게 됐지? K 곱하기 루트 m의 시그마, 실내 구간 길이의 정확히 절반이 됐었죠? 그럼 여기다가 오차 자리에다가 이 공식 그대로 적용하는데 K가 1.96이니까 1.96 곱하기 루트 n은 지금 현재 모르는 상황. 근데 표준 편차는 지금 0.4래죠? 이게 0.01이다 이렇게 알려준 거야. 그럼 양변에다가 루트 n을 곱한 다음에 100을 곱하자. 그럼 196 곱하기 0.4, 얘는 100을 곱하니까 루트 n만 되죠? 그럼 얘를 계산하니까 얼마가 나와? 6 얼마죠? 78.4가 나오죠. 78.4. 그리고 양변을 제곱하니까 어떻게 돼? 양변을 제곱하니까 6146.56이 나오죠. 그럼 n이라는 거는 표본의 크기, 즉 개수잖아. 개수기 때문에 소수점은 안 돼요. 얘보다 하나 올려줘야 되겠지? 그러니까 최소 몇 개? 6147개는 최소 우리가 추출을 했어야 오차가 얼마큼 줄어든다? 0.01 이하로 오차가 줄어들게 된다 라고 해서 n의 최소값, 표본 크기의 최소값을 이렇게 구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했던 거는 이제 정확히 뭐였냐면, 결국 요 공식 3개 외워서 문제에서 말하고 있는 것들이 뭐를 뜻하는 건지를 찾아서 그 값을 그대로 공식에다 대입해서 풀었다는 거. 요 정도가 최종 정리이겠고,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서 조금 이제 헷갈리는 것들, 그것들만 쌤이 추가 영상 따로 올려줄게. 잠깐, 그럼 여기서 끊어갈게요.